요즘 많이 추우시죠?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뇨장애를 가진 환자인데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고 때론 극심한 통증을 부릅니다. 산후통? 예, 그거와 좀 비슷한 통증이 제가 시계를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게 심하다 보니까 구토 증세까지 막 유발되고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참아 넘기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도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간다고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요로결석은 콩팥부터 요관, 방광, 요도에 이르기까지 소변이 내려오는 경로에서 결석이 형성되어서 유발하는 증상으로 유전적으로 체질적인 부분이나 혹은 식습관, 그다음 기후 등의 영향으로 요로결석이 발생하게 되고 돌이 발생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혈뇨를 유발한다든지 요록에 오줌 내려오는 길을 막아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은 소변 나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소변 나오는 길은 관략근이 막고 있는데 이 관략근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은 날씨가 추워지면은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소변 나가는 게 더 좁아지고 그래서 소변 보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전립선 비대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변을 못 본다고 그냥 단순히 내가 소변 보는 거 불편하고 말지라고 놔뒀다가는 방광이 망가지고 이게 더 진행되면은 요관 콩팥이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결국 우리 몸에 요독증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배뇨장애 환자 수가 연평균 6.7% 늘었습니다. 5년 사이 약 30%가 증가한 거죠.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큰 병을 예방하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변이 보내는 건강 신호에 주목해야 됩니다. 중년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영익 과장. 정확한 진단으로 배뇨장애 고통에서 해방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종석 과장. (2주) 전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는 김선자 씨. 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급히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창자가 쪼이는 듯한, 완전 꼬여서 쪼이는 듯한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배를 움켜잡고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주 뒤에 다시 그 통증보다 더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 이거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제가 제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간 거예요. 이 극심한 옆구리 통증의 원인은 바로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돌이 생긴 건데요. 돌발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여자분들은 보통 산후 애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산후통? 예, 그거와 좀 비슷한 통증이 제가 시계를 봤을 때 한 30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게 심하다 보니까 구토 증세까지 막 유발되고요.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참아 넘기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119에 실려서 응급실에 간다고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다행히 결석의 크기가 크진 않아서 이 약물로 통증을 조절하면서 자연 배출을 유도했는데요. 집에서 확인해봤어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데. 크지도 않은 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통증이 너무 심해. 아침에도 많이 아팠어요? 지금 돌이 크지 않은데 안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약을 써도 저 정도 크기면 90% 이상 약을 써도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크지 않은데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 저기 요관이 좀 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시경으로도 요관이 좁아서 통과를 못하면은 결석 구경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드물긴 한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소변을 콩팥에서 방광으로 운반하는 길인 요관에 결석이 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왔었고요. 이제 저희 비뇨기과로 이제 의뢰가 됐고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요로 결석이 발견이 됐는데 크기가 크지 않아가지고 약물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약물 치료하면은 이 정도 크기는 90% 이상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을 써도 일주일 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고 통증이 계속 심해가지고 아마 다른 문제, 즉 요관 협착 같은 거 이런 게 있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요로결석 치료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시행합니다. 이 몸 바깥에서 강한 충격파를 줘서 결석을 잘게 부수고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건데요. 이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내시경을 삽입해서 결석을 제거합니다. 내시경 끝에 달린 레이저로 결석을 부수고 직접 제거하는 건데요. 환자는 예상대로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요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 결석 자체가 크지는 않았는데 약물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마 이미 수술 전에 요관이 좁지 않을까 그 의심을 했었고 역시나 수술 중에 그 내시경이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요관의 좁은 부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도저히 넓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풍선 확장 수술이라고 풍선을 넣어가지고 풍선을 불어가지고 그 요관을 확장시키는 그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장시키고 들어갔더니 역시 결석은 작고 그 결석은 작은데 그 요관이 좁아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넓혀 놓으니까 뭐 결석을 굳이 세척할 필요 없이 그냥 잡아서 그 빼게 됐습니다. 수술 후에 생각나는 건 역시 가족입니다. 이제 수술 잘 받아가지고 오늘 퇴원한다. 지금 갈 거다. 수술은 내시경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괜찮으시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경과 보고 네. 관은 한 달 뒤에 뺄 거예요. 네네네. 그 관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보통 사람보다 그 자극 증상이 좀 더 심할 거거든요. 네. 어쨌든 뭐 돌은 그냥 싹 뺐으니까 크지 않아가지고 요관이 좁았던 게 문제였지 돌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요관 넓혀놨고 이제 넓혀놓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네. 이 수술 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예. 그냥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되니까.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일단 수술이 끝나서요. 통증이 없어지니까 뭐 상당히 가볍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잠도 잘 자고 밥을 먹는데도 속쓰림 그런 것도 없고요. 잘 먹었어요.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게 좀 신기할 정도로 그게 원인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볍거든요. 평상시에는 제가 이게 결석 걸리기 전에는 수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느껴본 거예요. 처음 걸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관리 유지하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5년 전부터 약물 치료를 받은 최현식 씨. 최근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방광 보호 차원이라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방광 쪽에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방광이 망가져서 더 큰 어떤 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배뇨장애는 60대와 70대가 전체 환자의 44%를 넘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 수술을 결정한 이유가 전립선 내시경을 봤더니 모양이 안 좋아요. 소변 나오는 길이 모양이 안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깎아내면은 좀 잘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고요.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소변 주기가 약한 게 지속되면은 결국 방광 내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 방광 내압이 올라가면은 방광이 점점 망가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게 다른 시퀀스가 지속되면은 콩팥까지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더 늦기 전에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질환으로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소변을 잘 못 보는 것 자체는 뭐 별거 아닌데 소변을 못 보는 것 자체가 다른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봐서 이제 소변 중에 약하면 방광이 힘을 주게 되고 힘을 주게 되면 방광이 약해지게 되고
방광 힘이 약해지게 되면 소변을 못 보게 돼요. 그럼 결국 이게 콩팥까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하게 되고 전립선 크기는 지금 많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모양이 되게 안 좋아요. 그때 우리 내시경 봤지만 원래 여기쯤에서 이제 방광이 안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일상에서 느끼는 큰 불편감은 없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요속 검사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하고 잔뇨가 많이 남는 증상이 있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콩팥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하지만 치료 안 하고 놔두면 결국은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급성 요폐가 생기기 때문에 방광이 망가지고 급성 요폐는 소변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독증이 와서 잘못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약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 상실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으로 안 되면은 결국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수술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다 긴장하고 뭐 그런 측면인데 나도 마찬가지죠. 수술한다 그러면은 환자들의 심정은 고마. 지옥이죠, 지옥.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전립선 중간 부위인 방광목이 커져 있어서 이 부분을 다듬어 줘야 되는데요.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보면은 밑에 있는 요게 전립선 조직인데 원래 여기서 요 방광에서 나온 데가 평평해야 되는데 보면 밑에는 요 전립선 조직이 좀 위로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소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깎아주는 수술을 할 거예요. 이 내시경에 달린 특수기구를 이용해서 요도를 좁게 만드는 전립선을 깎아내는데요. 소변이 나오는 길을 충분히 넓혀주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저쪽 방광이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방광이 좀 훤히 보이거든요. 이쪽 안에 방광 쪽이. 소변 보는 데가 괜찮을 거예요. 수술은 잘 마무리됐는데요. 요속 검사상 소변 속도도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전립선이 크지 않아가지고 길만 다듬어 줄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요도가 길어서 그 내시경 전체가 들어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뭐 생각대로는 마무리는 잘 됐고 피도 많이 안 났고 근데 수술 끝에 전립선 쪽에 요도가 조금 손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소변줄은 생각보다 한 2, 3일 정도 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방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변이 쭉 나와야 되는데 소변이 뭐 짤끔짤끔 나오고 뭐 눕고 싶은 데는 안 나와주니까요. 처음 증상 한 6년 정도 됐어요. 건강검진은 안 받았어요. 한 20년 전에 한번 건강검진 받고 안 받았어요. 근데 수치가 너무 올라갔다고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게 됐어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년간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다 보니 전립선 암 검진도 시행을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PS가 18점이 나왔고 우리 병원에서 한 게 1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7, 18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4 이하가 정상인데 정상보다 한 4배 높죠. 그 피나스트라이드라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원래 이 수치를 절반 정도로만 나오게 해요. 실제는 35 이상인 거예요. 정상보다는 거의 9배가 높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높아지냐면은 전립선 비대가 되게 심하거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암이 있을 때 높아져요. 뭐 다른 건 다 별거 아닌데 이 암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암이냐 아니냐 이걸 보려고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치가 17, 18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원래 4 이하가 정상인데 실제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은 실제 이 수치를 절반 정도로만 나타내주는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수치가 35 이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암을 의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환자 상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국소 마취 후에 전립선 조직 검체를 채취하는데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이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아요. 호르몬 치료가 이 수술 후유증하고 남은 기대 여명들을 고려했을 때 더 나을 거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암세포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해가지고 수치가 낮아지거나 하면은 괜찮다고 보겠지만 높아진다면은 다시 조직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지나왔건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렸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라나 하고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을 때만 기다렸어요. 생각하죠.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을 들어섭니다. 인생은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립선 암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우리가 12군데에서 이제 조직을 12군데 뗐다 했잖아요. 그 중에 2군데에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12군데 중에 2군데 나왔으면 그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검사한 거는 암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려고 검사한 거고 이제 암이 나왔어요. 그럼 이 다음 단계는 그럼 암이 지금 과연 몇 기냐? 이후에 MRI와 CT 검사로 현재 암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검사 결과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변 조직에 전이가 없는 국소암으로 판단됐습니다. 원래 몇 기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1기, 2기까지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권장이 되고 3기 이후로는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 또는 뭐 항암 치료 같은 게 권장이 되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수술은 좀 힘들어요. 보통 75세 이상이면은 그 수술하는 거랑 호르몬 치료하는 거랑 이제 남은 여명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수술 후유증 같은 거 생각하면은 성적이 비슷하게 나와 있거든요.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이것 때문에 잘못되진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여기 올 때는 안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왔는데 그 있다 소리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들으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안심하고 그냥 치료하면 낫겠다 생각하고 그냥 해야죠. 전립선 치료를 받은 지는 200원만 해도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뭐 약을 먹은 지는. 근데 뭐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거 하지는 않았고 소변 넣는데 약간 불편한다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전립선 크기도 이제 줄어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뭐고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한 30% 정도 줄어들게 약 가지고 됐었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약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쪽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그건 없었어요. 그 평상시에는 뭐 조금 약간 안 나온다 뭐 그 정도 그거였었죠. 담배는 안 피운 지가 오래됐고 담배는 처음에 피웠었고 그리고 이제 술도 뭐 거의 안 먹습니다. 술도 보면 회식이나 이때 먹지. 그리고 이제 뭐 평상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야간 근무가 이제 교대 근무를 주기적으로 했고 야간할 때 보면 커피를 좀 많이 마시면 습관적으로 마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짜릿해서 아예 소변을 뭐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한잠 잠다 화장실에 가니까 소변 자체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응급실에 가가지고는 이제 소변을 이제 뭐 빼고 빼니까 또 다시 또 이제 뭐 차가지고 다시 빼고 몇 분 거리 뭐 그리 됐습니다. 정상 전립선의 무게는 20g 정도인데 비대증이 심해 60g이었습니다. 요도가 완전히 막힌 상태죠.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요관이 완전히 막혀 소변이 아예 나오질 않는 급성 요폐 증상으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행할 수술은 홀랩 수술입니다.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통째로 분리해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수술 후에 떼어낸 조직을 이용해 전립선 암의 조직 검사도 가능합니다. 예, 오늘 수술은 평소 전립선 비대가 심하셔서 소변 누는데 불편감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급성 요파가 반복되는 상태가 발생하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됐고, 수술은 이제 요도를 통해서 시행해서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여서 환자분의 그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 급성 요폐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직전까지도 걱정이 컸는데요. 근데 막상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알더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한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방에 별일 없으셨어요? 예. 색깔도 계속 괜찮고 그 아침에 피 검사했는데 빈혈 수치도 피가 안 나서 그런지 거의 그대로시고 괜찮고, 그러고 야간에 열도 안 나시고 괜찮으셔서 퇴원 진행하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예. 환자분 지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지금 그리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는데요. 예, 아프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지금은 지금 모르겠으면 지금 약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더 안 맞으셔도 될 것 네네. 같고요. 그 지금 외래 내려가셔서 이제 소변줄을 뺄 건데 빼기 전에 방광 안에 물을 넣고 예. 이제 소변줄을 빼고 나서 이제 스스로 소변 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예. 기계에 소변 보시면서 소변 잘 보시는지 예. 보고 나셔서 뭐 잔뇨는 안 남는지 확인해 볼게요. 예. 일하러 가도 되죠? 일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일은 괜찮은데 뭐 힘을 많이 주거나 막 활동을 많이 해야 돼 그런 건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또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또 그 PSA 수치, 전립선 수치가 많이 높아가지고 조직 검사 하셨잖아요. 예. 혹시라도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오게 되면 예.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일주일 뒤 결과 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비대한 조직으로 꽉 막혀 있던 요도가 수술 후 뚫렸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어 회복도 빠른 편이고요. 일단 수술하고 뭐 혈액 감사상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소변 나오는 양상을 봤을 때 혈뇨 양상도 거의 없어서 경과는 양호하시고, 금일 소변줄을 빼고 소변 잘 보시면 퇴원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고요. 퇴원하시고 일주일 뒤 정도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상태라든지 뭐 피 검사 통해서 뭐 현재 혈액 수치 그런 걸 확인하고 괜찮으시면 뭐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뒤로 외래 오셔가지고 계속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고 평소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하고 뭐 과일 야채를 즐겨 먹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은 멀리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새해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리라 다짐까지 해봅니다. 건강하게 잘 유지해가지고 이제 전립선 정도로 병원 오는 일이 좀 줄여야 되겠죠.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는 그렇지만 술은 이제 가끔은 술도 이제 먹고 안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걸 갖다 이제 뭐 야간 근무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에는 커피를 야간에도 많이 마셨는데 뭐 카페인 들어가는 걸 갖다 이제 안 먹을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이서 소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기분이. 소변은 너무 적게 누는 것도 너무 많이 누는 것도 문제입니다. 배뇨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는 많지만 병원 방문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인데요. 모든 병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증상의 원인을 찾고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이길 바랍니다. 모두 시원하게 콸콸콸! 빈뇨나 세뇨, 잔뇨감, 뭐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 뭐 나이 들어서 당연히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불편한 증상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예후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개 보다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평균 하루에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WHO에서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비뇨의학과에서는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석도 물 마시는 양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많이 걸리는데 방광염이 평소에 물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이 피곤할 때 잘 걸립니다. 우리 몸의 60~70%가 물인데 우리 노폐물이 잘 빠지려면 물을 많이 섭취해가지고 노폐물을 잘 나가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이나 비뇨의학 건강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